네, 이번에는 흡줍성 해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엽성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 흡줍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블록총채벌레, 자, 은행나무, 아외나무, 인동덩굴 등에 피해를 주고요. 과수는 주로 꽃과 과일을 가야 합니다. 수목은 성충, 약충이 잎의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줍을 하고 웅해류나 방패벌레류의 피해 형태와 다르게 잎 뒷면이 깨끗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블록 총채벌레는 연칠에 발생되고요.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그다음 방패벌레류가 이제 흡줍성 해충에 해당이 되는데요. 방패벌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즘나무 방패벌레, 물풀의 방패벌레, 후방나무 방패벌레, 배나무 방패벌레, 진달래 방패벌레. 자, 이 중에서 이제 그동안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이 버즘나무, 그 다음에 배나무, 진달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항들입니다. 자, 먼저 버즘나무 방패벌레. 1995년도 미국 원산이고요. 버즘나무류, 물풀의 나무류, 당나무류를 가야 합니다. 자, 양 버즘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성충과 약충이 동시에 잎 뒷면을 집단 가해하고요. 응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설물과 탈피각이 붙어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버즘나무 방패벌레가 가해를 한 잎 뒷면에는 배설물과 탈피각이 붙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연 3회 발생이 되고요.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두 번째, 물풀의 방패벌레. 물풀의 나무, 들매나무 등에 피해를 주고요. 약충과 성충이 동시에 잎 뒷면의 잎맥에서 모여 집단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응애 피해와 비슷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설물과 탈피각이 붙어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다. 연 4회 발생되고 월동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자, 그 다음 후방나무 방패벌레. 후방나무를 주로 가해하는 단식성이다. 성충과 약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 뒷면에서 흡줍하면서 배설물과 탈피각이 존재한다. 자, 기온이 높고 건조한 해에 큰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 배나무 방패벌레. 벚나무류, 배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명자나무, 장미 등의 피해를 줍니다. 굉장히 많은 수목에 피해를 주죠.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줍 가해하는 특징이 있고요. 연 3, 4회 발생이 되고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진달래 방패벌레는요. 밤나무, 진달래, 산, 철쭉 등의 피해를 주지만 그 중에서도 산, 철쭉, 영산흥의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띠띠내 매미충의 피해와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방패벌레는 배설물과 탈피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온 건조 시에 큰 피해가 발생됩니다. 연 4, 5회 발생되고요.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 갈색 날개 노린재. 감나무, 밤나무, 편백, 벚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은 과실을 가야 하고 약충은 잎 뒷면을 가야 합니다. 이 과육이 나중에 이 흰 스펀지 모양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 2회 발생되고요.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미충이 또 있는데요. 매미충은 철쭉, 띠띤, 애매미충, 그 다음에 외점, 애매미충, 갈색날개 매미충 등이 있고요. 먼저 철쭉, 띠띤, 애매미충은 철쭉류를 가해하고 잎 뒷면에서 성충과 약충이 주로 가해를 합니다. 자, 이 진달래 방패벌레와 좀 유사하지만 이거는 배설물이 없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봤죠. 네. 그 다음 외점, 애매미충. 복숭아, 매실, 자두, 벚나무 등을 가해하고요. 성충과 약충이 동시에 잎 뒷면을 집단으로 가해합니다. 자, 방패벌레의 피해와 유사하지만 뭐가 없어요? 배설물이 없고 탈피각은 있다. 자, 그 다음에 발병 횟수나 월동태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2010년에 국내에서 발견됐고요. 산수유, 감나무, 밤나무, 단풍 등의 피해를 줍니다. 성충이 가지에 산란을 해요. 성충이 가지에 산란을 해서 가지가 말라 죽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충과 약충이 잎과 어린 가지 과실에서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부생성 그을음이 유발이 됩니다. 연일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즙성 해충 중에 선녀벌레, 미국 선녀벌레,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미국 선녀벌레가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먼저 선녀벌레, 성충과 약충이 가지나 잎을 흡즙하고요. 감귤나무를 가해하면 이 낙과가 됩니다. 이 약충이 솜 같은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그게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선녀벌레는 연 1회 발생되고요. 알로 월동을 합니다. 자, 미국 선녀벌레는 이제 2009년도에 국내에서 발견됐는데 아까시나무, 감나무, 참나무류하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표본류 등 145종을 가해합니다. 자, 니기다 소나무에서도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성충과 약충이 가지하고 잎을 집단으로 흡즙을 하고요.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약충은 하얀색에서 밝은 녹색을 띠고요. 배면에 하얀색 밀랍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하얀 이런 솜 같은 밀랍 물질을 이렇게 분비시켜 놓거든요. 이게 선녀벌레의 특징입니다. 연 1회 발생하고 알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주옥날개 꽃매미. 네, 2006년이죠. 네, 2006년 국내에서 발견이 됐고요. 가해 수종이 광범위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충과 성충이 기주식물을 흡즙해서 고사를 시키고요. 감로 배설로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암컷은 백 끝마디에 붉은색 산란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 삼령 약충기까지는 이 검은 바탕에 흰색 반점이 있지만 이 사령기, 약충의 사령기 위에는 붉은색 바탕에 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충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해충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옥날개 꽃매미 이 약충의 특징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연일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매미,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해충이에요. 말매미. 네, 말매미는요, 벚나무, 사과나무, 느티나무 등에 피해를 줍니다. 자, 2년생 가지에 산란을 해서 이 가지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가지가 말라 있는 이런 사진을 전에는 많이 줬거든요. 네. 성충이 흡즙한 자리에 그을음병이 유발되고요. 병원군 침입 시에 불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말매미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렇게 불안병이 유발이 된다. 자, 6년에 1세대가 완성돼. 좀 특이하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세대가 완성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알과 약충으로 월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무이의 종류. 나무이는요, 뽕나무이, 돈나무이, 자기나무이, 회화나무이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뽕나무이는요, 뽕나무류에 피해를 주고요. 약충이 잎, 줄기, 열매 등을 흡즙하고 흰색의 밀랍 물질을 분비합니다. 자, 피의 잎은 오그라들고 고사가 돼요. 이 피해를 받으면 잎이 오그라들고 고사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분비물로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5월에서 6월에 침엽수 및 잡초로 기주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1회 발생되고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돈나무이는 돈나무에 피해를 주는데요. 약충이 새순이나 새잎의 앞면을 흡즙하고 흰색의 밀랍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나무이의 종류들은 이 흰색의 밀랍 물질이 분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 잎은 앞쪽으로 말리거나 기형이 됩니다. 그리고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연 2, 3회 발생되고요.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귀나무이는요, 자기나무만 가해하는 단식성이에요. 성충과 약충이 집단으로 잎을 흡즙하고요.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주로 5월에서 10월에 성충과 약충이 단식성이기 때문에 자기나무만을 가해한다. 그 다음에 생활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회화나무이는 회화나무에 피해를 주고 성충과 약충이 집단으로 흡즙하고 잎이 말리고 기형이 되고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연일에 발생되고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그다음 흡습성 해충 중에 진딧물류가 이제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이 중에 첫 번째 소나무 왕 진딧물. 자, 요거는 소나무 곰솔에 주로 가해를 하고요. 성충과 약충이 5월하고 6월에 이 가지를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밀도가 높으면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해요. 약충은 2년생 가지나 어린 줄기를 가해하고요. 그래서 방제는 이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 3, 4회 발생되고요. 알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 쥐똥나무 진딧물. 쥐똥나무 진딧물은 쥐똥나무, 인동덩굴, 백백나무 등에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가지와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집하고 흰색의 밀랍물질을 분비합니다. 잎보다는 새 가지를 가해하는 특징이 있고요. 잎이 불규칙하게 말리고 기형이 되고요.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활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목화진딧물. 이른 봄에 무궁화에 큰 피해를 주로 줍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네. 성충과 약충이 이 새 가지와 잎 뒷면에서 집단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하고요.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겨울 기준으로는 무궁화, 개, 오동나무가 있는데요. 단위 생식으로 몇 세대 경과한 후에 유시충으로 출현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름 기주에는 오이, 고추 등이 있습니다. 자, 연간 수회 발생이 되고요. 주로 알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조팝나무 진딧물. 조팝나무류, 모과나무, 명자나무, 벚나무류 등의 피해를 주고요. 약충과 성충이 새 가지와 잎에서 집단으로 흡집하고 잎이 뒷면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사과, 배, 귤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어요. 각종 바이러스를 매개하고 부생성 그을음을 유발합니다. 자, 겨울 기준은 조팝나무 등이고요. 여름 기준은 명자, 귤나무 등이 있습니다. 연수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을 합니다. 자, 진딧물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가루진딧물. 벚나무 속 식물에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잎이 세로로 말리고 피해 부위가 흰색 밀랍 물질로 덮이고요.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진딧물류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피해 증상을 보인다. 겨울 기준은 벚나무 속이고 여름 기준은 억새, 갈대 등이 있습니다. 연수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합니다. 자, 그다음 복숭아 혹 진딧물. 얘는 조금 비중이 있습니다. 네, 가끔 시험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복숭아 나무, 매실나무, 벚나무 등에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잎이 세로로 말리고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각종 바이러스의 매개체예요. 겨울 기준은 복숭아고 여름 기준은 배추와 무 등이 있습니다. 연수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롱나무, 알락, 진딧물. 배롱나무에서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이나 새 가지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특히 새 가지, 잎, 꽃대, 꽃봉오리 등을 가해하고요. 배설물로 끈적거리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연수에 발생되고요. 알로 월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 털 진딧물, 버드나무류에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이것도 잎 뒷면의 주맥을 따라 집단으로 흡집하고요.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연수에 발생이 되고 알로 월동을 합니다. 진사진딧물, 단풍나무류에 피해를 주고요. 똑같습니다.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이나 새 가지에서 흡집을 하고 이거는 잎이 오그라들면서 변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수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합니다. 가슴진딧물, 가시나무나 구실, 잣, 밤나무, 농나무, 식나무, 참식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주로 제주도에 분포해 있어요. 네. 성충과 약충이 어린 가지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하고요. 가지만 가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생성 그을음병이 유발되죠. 무시충으로 월동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나무, 잎마리 진딧물. 전나무, 일본 전나무, 분비나무, 종비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새 잎의 기부에서 흡즙하고 가야 합니다. 잎이 오그라들거나 구부러지고요. 하얀 솜 같은 물질을 분비해요. 연 3회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합니다. 자, 그 다음 물풀의 면충. 자, 물풀의 면충의 여름 기준은 전나무고요. 그 다음에 겨울 기준은 물풀의 나무, 들매나무 등입니다. 이른 봄에 잎과 어린 가지를 흡즙하고요. 가해 부위가 오그라드는 증상을 보이고요. 면충이 집단으로 군집한 모습이 흰 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면충이 집단으로 군집한 모습이 흰 눈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름기주인 이 전나무의 줄기 밑둥부근으로 이동해서 뿌리에서 7, 8세대가 경과한 다음에 개미와 공생생활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에 발생되고 알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소나무 손벌레, 소나무 곰솔, 가문비, 섬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가지나 숲이 틈에서 흡즙을 합니다. 그래서 흰색 분비물을 분비하고요. 조경수인 이 반송에 큰 피해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통기성이나 수강량이 부족한 경우에 자주 발생이 됩니다. 연간 수에 발생되고 약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귤 가루이, 감나무, 광나무, 배롱나무, 짓동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유충이 새 잎의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즙을 합니다. 잎 뒷면에 탈피각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 뒷면에다가 산란을 세로로 산란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통기성이 매우 불량할 경우에 다 발생됩니다. 연 2회 발생되고요. 3령 유충이나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깍지벌레류. 깍지벌레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거북밀 깍지벌레. 동백, 감나무, 치자 등 34종의 수종을 기주식물로 하고요. 밀랍으로 덮여 있어서 약재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충과 약충이 가지와 잎에서 수액을 흡즙하고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방제에는 천적을 이용해서 주로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등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일에 발생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깍지벌레류는 대부분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하고 연일에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 뿔밀 깍지벌레. 감나무, 치자, 차나무, 동백, 단풍 등의 피해를 주고요. 명화주나 망초 등에서 기생을 합니다. 성충과 약충이 가지와 잎에서 흡즙을 하고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방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암컷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 루비 깍지벌레. 가시나무, 동백, 후박 등 상록 화렵수, 그 다음에 감나무, 짓동나무 등 낙엽 화렵수에 피해를 줍니다. 성충과 약충이 줄기, 가지, 잎에서 흡즙을 하고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방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요. 연 1회에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짓동밀깍지벌레. 자, 짓동나무, 광나무, 물풀의 잎합, 수수꽃다리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잎과 가지를 집단으로 흡즙합니다. 수컷은 흰색 밀랍 물질로 충체를 덮어버려요. 자, 이령충 때 가지로 이동을 하고 이 기주간에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방제는 마찬가지로 천적을 이용하고요. 연 1회 발생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공깍지벌레. 매실나무에 주로 큰 피해를 주고요. 그 외에 살구, 자두, 벚나무, 사철, 밥나무 등에도 피해를 줍니다. 부하약충은 피해 잎 뒷면에서 기생하며 흡즙을 하고요. 월동 전에 가지로 이동해서 흡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1회 발생되고요. 약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자,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던
해충이거든요. 네,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곰솔, 소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요. 약충이 가지에서 실 모양의 구침으로 흡집을 합니다. 세포를 파괴하는 이 타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 내 물질이 분해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3, 5월에 수간의 하부의 잎부터 갈색으로 변색이 되고 7에서 22년 이하의 수령에 주로 큰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1월에서 3월 이 후약충 시기에 가장 피해가 큰데요. 암컷은 불완전 변태하고 수컷은 완전 변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는 속가배기 또는 감벌을 하거나 페로몬 트랩을 이용을 하거나 나무 주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연 1회 발생이 되고 후약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이세리아 깍지벌레, 이것도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해충입니다. 낙엽 화렵수와 상록 화렵수에 피해를 주고요. 암컷 성충과 약충이 가지와 잎에서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방제는 이 천적인 베달리아 무당벌레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고요. 연 2, 3회 발생이 되고 삼령 약충 또는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갈색 깍지벌레, 얘도 한 번 정도 나왔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귤나무, 황철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무궁화, 팔손이, 회양목 등의 피해를 주고요. 잎에서만 기생하고 흡집합니다. 그래서 황화대에서 잎이 낙엽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연 2, 3회 발생이 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이 갈색 깍지벌레가 시험에 나올 때는 요 피의 잎에 갈색에 이렇게 돌기가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네, 이런 모양으로 전에 사진으로 시험 볼 때는 그런 갈색의 돌기가 튀어나온 이런 모양으로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뽕나무 깍지벌레. 자, 뽕나무 깍지벌레는요, 벚나무에 큰 피해를 줍니다. 성충과 약충이 가지, 줄기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하고요. 2, 3년생 가지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높으면 흰 가루가 덮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 2, 3회 발생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머니 깍지벌레. 주머니 깍지벌레는요, 배롱나무, 석류, 팽나무, 예덕, 회양목 등의 피해를 줍니다. 성충과 약충이 잎과 가지의 줄기에서 흡집을 하고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배롱나무에서는 잎에도 기생을 해요. 네, 그렇다면 석류나무, 팽나무, 예덕, 회양목은 주로 가지, 줄기 이런 곳에서 기생을 합니다. 방제는 겨울철에 기계유제 또는 석회황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2회 발생되고요. 알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새 가지나 전년도 가지의 잎 사이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을음병, 그 다음에 피목가지 마름병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연 2회 발생되고 약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소나무, 굴, 깍지벌레. 소나무, 곰솔, 스트로브 잣나무, 방크스 소나무, 테다 소나무 등의 피해를 줍니다. 성충과 약충이 잎에서 기생을 하고요. 흡집을 합니다.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하고요. 당년도의 잎보다는 오래된 잎에 주로 피해를 주고요. 잎 끝부분보다 중앙부와 밑부분을 주로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 2회 발생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나무 깍지벌레. 감나무, 고염나무, 그 다음 목련, 식나무, 협죽도 등의 피해를 줍니다. 성충과 약충이 잎가지, 줄기, 과실을 흡집하고요. 주로 잎 뒷면에서 흡집을 합니다.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하고요. 연 2회 발생되고 암컷 성충 또는 암컷 약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사철 깍지벌레. 꽝꽝나무, 동백, 화살, 회양목 등에서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잎, 가지, 줄기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갈색 고약병, 회색 고약병을 유발합니다.
암컷 성충은 갈색의 굴껍데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발생되고요.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깍지벌레였고요. 이번에는 응애류 살펴보겠습니다. 응애류에는 점박이응애, 차응애, 전나무응애, 벚나무응애, 이 중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는 요 점박이응애가 되겠습니다. 자, 점박이응애는 벚나무, 산수유 등 배나무, 복숭아나무, 사과 등 과수와 채소류에 피해를 줍니다.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집하고요. 바늘에 찔린 듯한 하얀 점을 유발합니다. 이래서 이제 잎을 보면 이렇게 하얀 작은 점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점박이응애의 피해입니다. 방패벌레와 비슷하지만 배설물과 탈피각이 없다. 앞에서도 공부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제는 주로 이 천적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주사 등의 방제 방법을 씁니다. 연 8에서 10회 출현을 합니다. 굉장히 다수 출현을 하죠. 월동은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차응애. 차나무, 뽕나무, 아까시, 탱자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합니다. 방제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수에 발생이 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전나무 잎응애.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곰솔, 삼나무, 밤나무, 굴참, 떡갈 등 많은 나무에 피해를 주는데요. 성충과 약충이 주로 잎 앞면에서 흡집을 하고요. 연 5, 6회 발생, 알로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벚나무응애는 주로 벚나무류에 피해를 주는데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흡집을 하고요. 연 5, 6회 발생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